이 과정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미술을 어느 정도 해보셨던 분들도 한 번도 내가 베스트 드로잉의 인물화에는 얼굴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상반신 위주로 해서 팔이 아파서 못하시는 부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연필, 지우개, 칼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트레인 게시판에 올리셔서 저랑 피드백을 하셔서 실력을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드로잉의 김유나입니다. 베스트 드로잉을 들으실 때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사항을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스트 드로잉을 처음에 하실 때 완전 미술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으셨는데 이것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 과정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초급 과정부터 해서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배워보지 않으셨어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초급 과정 안에서 어떤 소묘를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베이스를 단계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중급 과정, 고급 과정까지 차근차근히 진도를 하나 갑자기 어려운 걸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점점점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처음 하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어느 정도 그림을 조금 배워서 알고 있는데 나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줄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과정부터 그리시면 좋을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초급 과정부터 한번 따라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베스트 드로잉의 초급 과정에서는 소묘의 기본 정말 베이스가 되는 기본 지식, 톤을 어떻게 쓰고 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부터 해서 한번 이런 거는 자꾸 많이 해도 해도 연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초급 과정 안에 풍경화도 있고 인물화도 있고 정물화도 있고 다양하게 질감 표현부터 해서 어떤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술을 어느 정도 해보셨던 분들도 한 번도 내가 조금 더 제대로 익히고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초급 과정부터 해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이 중급 과정부터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급 과정에서는 인물화를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화를 또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눈 어떻게 그리고 코는, 입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조목조목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급 과정부터 들으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한번 커리큘럼을 보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스스로 판단하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체 드로잉하고 인물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데, 인체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인체 전신이 거의 다 나와 있는 거죠. 비례를 볼 수 있고 전체를 어떻게 잡고 동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인체 드로잉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 베스트 드로잉의 인물화에는 얼굴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상반신 위주로 해서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나와 있지만 전체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얼굴에 눈을 표현할 때 앞에서 보는 눈, 옆에서 보는 눈, 눈의 빛이 어떻게 왔을 때 눈썹이나 속눈썹 이런 부분, 눈동자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을 위주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인물화, 초상화를 알려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 표현, 코의 옆모습, 정면 표현,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안에 치아 이런 부분부터 해서 귀, 머리카락 해서 인물화 하나를 누군가를 사진을 보고 그린다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직접 보고 그린다든지 이런 거를 하실 때 유용하실 수 있게 인물화 초상화를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이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팔이 아프지 않을까요? 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긴 선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팔이 아파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이 아프시면은 팔 운동 이렇게 양쪽으로 어깨 운동 하시면서 하시면 인물화 같은 경우에 진하게 들어가는 게 아주 힘을 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머리카락을 그린다든지 눈동자를 칠할 때 아주 작은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팔이 아파서 못하시는 부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이 아프시면 또 운동을 하셔서 근육도 키워나가시고 웬만해서는 다 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아파서 못하시는 부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실 때는 이제 드로잉 하실 때 기본적인 재료, 물론 강의 시작할 때도 재료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죠. 연필, 지우개, 그리고 그것을 깎을 수 있는 칼, 그리고 또 긴 선을 쓸 때 필요한 깍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화방에 가셔서 사비 연필을 사시면 돼요. 근데 인물화를 하실 때는 사비, 내가 힘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비 하나만 사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HB, EB, 뭐 더 진한 거, 4B, 6B 또는 더 흐려진 거, EH, 뭐 이렇게 연필이 한 다스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쵸? 그런 부분, 그렇게 종류가 다양한 거를 하나를 사셔서 하셔도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비 연필하고 샤프. 좀 사비는 약간 두껍죠. 연필 심이. 그래서 조금 더 얇게, 가늘게. 그래서 뭐 속눈썹이라든지 뭐 코 수염이라든지 어떤 머리카락의 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샤프. 얇은 심을 갖고 있는 샤프, 그리고 사비 연필, 그리고 지우개만 있으시면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림 그릴 때 종이, 그쵸? 종이가 중요하죠. 종이를 연습장, 우리 보통 시중에서 팔고 있는 문구점에서 하는 이렇게 넘기는 연습장 이런 데다 하시면 당연히 잘 안 먹어요. 그건 캔티지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 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하지 마시고 드로잉 북을 사셔서 구매를 하셔서 거기다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드로잉 북 낱장 또는 북을 준비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하실 때도 종이가 두꺼운 걸수록 좀 더 잘 된다라는 거. 그렇죠? 너무 표면이 거친 거 말고 그 얼굴에 어떤 질감을 생각하시더라도 얼굴이 우리가 막 우락부락한 게 아니죠. 질감이 막 두들두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캔티지 질감 자체가 그렇게 캔티지면 되죠. 수채화 용지도 아니고 그냥 드로잉 종이를 사용하셔서 그람수가 무거운 거, 최소한 180g, 200g 이상인 거를 구매를 하셔서 연필, 지우개, 칼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또 하나는 어떤 연필 부드러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문지르실 수도 있고 휴지로 하실 수도 있고 솜이나 거즈 같은 걸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또 준비를 하셔서 또 재료를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 더 잘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인물화 같은 경우는 꼭 이젤에서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맨 처음에 소묘의 초급 단계에서, 베스트 드로잉의 초급 단계에서 이제 이젤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긴 한데요. 이젤에서 하셔야 되고, 이젤을 넣을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 이런 바닥에서, 또는 바닥에 화판을 깔고, 또는 너무 이렇게 평면이면 벽돌이나 어떤 받칠 수 있는 것들을 밑에다가 뭐 책이 됐든 그런 거를 하시고 이렇게 약간 기울기를 경사를 주셔서 하시면 충분히 다 따라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꼭 이젤이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인물화만 나중에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 바닥보다는 조금 경사를 주셔서 하시면 충분히 책상에서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알아봤고요. 그림을 배우시고 또 그림을 그리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더 세밀하게 뭔가 궁금하신 것들은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대강 그리시고 또는 한 번 하시고 튜터링에 올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잘 그려졌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검사를 맡아도 되겠다, 어떤 이런 부분이 되셨을 때는 튜토링 게시판에 올리셔서 저랑 피드백을 하셔서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커리큘럼 같은 거 자세히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떤 과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고 나서 강좌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즐겁게 배우시고요. 그럼 저는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